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가 비판 언론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되었는데 새로운 민심, 세민연이라는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고발사주 플랫폼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아주 그냥 여사한테 그냥 이혼모 하나 어떻게 저 국회의원 배지에 달게 해주려고 떠고 있다. 이철규가 그 용산 그 여사를 지금 대변해서 거기서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 김건희 여사가 저기 공천 개입 많이 하고 있긴 있네요. 하고 있지. 야, 니네 백은종이 하고 있지. 예. 그 서울에서 니네 고발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예. 시민단체 국힘에서 한 거보다도 여기 시민단체에서 한 게 몇 개 있어. 그렇죠. 예, 알고 있어요. 예. 그거 다 내가 한 거야. 아, 형님이? 아, 그래. 야, 그러니까 봐라. 예. 내가 용산에 있을 때, 예. 우리 세민연이라고, 예. 진짜 정말 솔직히, 우리 보수 우파 플랫폼인데, 예. 신문에도 광고도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그날 치면서, 그렇게 고발도 해주고, 백은종이도 고발해야지, 그 다음에 또 여사, 난리 쳤던 놈들도 내가 몇 군데를 고발을 해줬는데, 예. 야, 그런 나를 10월, 이렇게 밀어내냐. 그 얘기 들었을 때 생각이 어땠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분이 그런 업무를 한 거구나. 뭐 그렇게 느꼈죠, 제가. 저도 그쪽 대통령실이나 저를 고발하는 사람 쪽이 친여당 쪽인 거는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실에서 직접 한다고 생각은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본인 입으로 본인이 고발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깜짝 좀 놀랐죠. 언론장악 공동취재팀,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시사IN, 오마이뉴스, 한겨레는 김대남 전 비서관과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의 녹음 파일을 근거로 보도했습니다. 김대남은 이명수 기자에게 비판 언론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세민연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설립된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로 여러 차례 비판 언론을 고발하고 규탄 대회를 열었었고 MBC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박성재 당시 사장을 고발한 단체로 관제 데모를 벌였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었습니다. 세민연 창립대회에는 강승규 전 시민사회 수석과 김대남이 참석했으며 윤석열은 화환을 보냈습니다. 김대남은 세민연 인천지부 창립대회에서 세민연의 탄생을 함께했다고 밝혔는데 대통령실은 이 사건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합니다. 이 사건, 언론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국기문란 문제로 언론은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번 녹취 공개를 보면 대통령실이 극우 유튜브와 보수 우파 관변단체를 조직적으로 관리하여 비판 언론 고발 사주와 여론 조성을 주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더 심각한 것은 여론 조작 의혹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한편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는 최근 매불쇼에 출연하여 김건희 댓글팀, 한동훈 댓글팀, 과거 국정원 댓글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을 말했습니다. 봉 기자에 따르면 한동훈과 김건희의 댓글팀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취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가 한동훈에게 보낸 문자에서 댓글팀을 활용해 비방하는 일을 언급했으며 이것은 두 사람 간의 정보 공유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즈음 이준석 의원이 윤석열과의 독대에서 온라인 여론이 좋지 않다고 말이 나오자 대선 캠프의 댓글팀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답니다. 처음에는 고위 인사라고만 했지만 그 말의 당사자는 윤석열이라고 꼭 집어서 언급했습니다. 그때 썼던 애들을 한 번 더 쓰면 어떻겠냐고 말한 뒤 말을 얼버무렸다는 건데요. 여기서 그때 걔들은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윤석열이 수사팀장으로 조사했던 그 팀을 언급한 것 같고 말을 얼버무린 것은 이 말이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알고 이준석에게 네가 알아서 하란 듯 슬쩍 말을 흘린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하면서 외압을 받았다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떠벌려서 정권을 잡았지만 실상은 그 범죄 행위를 학습하여 악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가는데요.
사실이라면 참으로 가식적인 인간입니다. 아무튼 이 발언은 국정원 사건 댓글팀을 재활용했다는 의혹과 윤석열 대선 캠프에 실제로 댓글팀이 존재했었다는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봉 기자는 댓글팀이 캠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공식 캠프 외에도 강남, 양재 등 다른 비공식 캠프를 통해서도 그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봉 기자는 범죄에는 조각이 남는다는 말을 강조하면서 추가 취재가 진행 중으로 댓글팀과 관련된 여러 조각을 수집하고 있으며 완성체가 되면 이와 관련된 보도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부부가 극우 유튜버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결론적으로 댓글팀에 대한 다양한 의혹과 그에 대한 취재 진행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김대남은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로 윤석열 정부에서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담당했던 인물인데 강릉 출신으로 대기업 건설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극우 유튜브와 유튜버 관리, 보수우파 시민단체를 관리하면서 친윤석열 정보를 생산하고 반윤석열 시민단체를 고발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는데요. 이번에 녹취가 공개된 배경은 김건희를 위해 못 빠지게 일했지만 공천에서 밀려 팽당하면서 그 울분을 고향 후배 이명수 기자에게 표출했던 것이었는데 얼마 전 연봉 3억 이상의 공기업 감사로 발령받으면서 기분은 찢어졌겠지만 아차! 자신이 떠벌린 말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질 않겠는데요. 그런데 때는 이미 늦었네요. 김대남의 언행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첫째, 비판 언론을 고발 사주했다는 의혹의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보수 시민단체인 세민연을 통해 특정 언론사와 언론인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실이 비판적인 언론을 억압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둘째, 내부 폭로로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의혹이 표면 위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김대남은 김건희가 용인갑 지역구에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을 공천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공정한 선거 절차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셋째, 그의 언행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었는지 그것이 핵심입니다. 김대남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그의 언행이 실제로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는 사적인 통화에서 넋두리로 과장된 표현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녹취록의 내용은 여전히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김대남의 언행이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김대남의 언행은 이러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대통령실 전 시민사회 수석 강승규의 문제적 언행입니다. 강승규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을 지낸 인물로 한국일보, 경향신문에서 기자로 활동했던 언론인 출신입니다. 그는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거쳐 국회의원으로 재임하며 당 홍보기획본부에서 활약한 경력이 있으며 최근에는 충남 홍성 예산에서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강승규는 대통령실 재임할 때 MBC를 탄압하기 위한 관제 데모를 사주했다는 의혹이 있는 인물입니다. 방금 보셨나? 네네. 아우, 저놈들, MBC나 저놈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완전히. 내가 오늘 한의견을 한 20분 동안 했어요, MBC에. 누구는. 누구는 그런 거를 외국 언론이라고 그러더라고. 네, 외국 언론이고, 요거 저자들 김치도 하고, MBC 앞에 가서 우파 시민들 총동원해가지고, 이 시위해야 돼요. 그래요. 주변에 좀 그렇게 하세요. 네, 안 되겠어요. 그렇게 좀 전하세요. 예. 대통령실은 강수석의 녹취 내용과 관련한 질문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더 탐사는 강승규 전 수석이 MBC를 탄압하기 위해 관제 데모를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의 바이든 날리면 EXX 비속어 발언 논란 당시에 강승규는 한 남성과의 전화 통화에서 MBC를 매국 언론이라고 지칭하며 MBC 앞에서 우파 시위를 벌이겠다는 남성에게 주변에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 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강승규는 MBC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며 MBC 앞에서 시위를 벌이겠다는 남성에게 2차례에 걸쳐 주변에 그렇게 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강승규가 관제 데모를 부추겨
국민을 기만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강승규의 행동이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윤리적 기준에 벗어난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향후 이 문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